네, 개장 전의 이슈와 관심 종목까지 골라보겠습니다. 매매 기술 시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주식명가 MTNW 다냐쌤 그리고 박진섭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다냐쌤은 세계 증시 대비 코스피 저평가 여부를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박진섭 어드바이저는 로봇법 개정안에 커지는 기대감, 주목할 만한 황금 종목 찾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다냐쌤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CPI에 이어서 PPI까지도 예상치 하회하면서 인플레 둔화 기대감에 미증시는 상승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다냐쌤 말대로 세계 증시 대비 코스피 저평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을 본다면 좀 강약, 약강 흐름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강할 때는 약하게 반응을 하고 미증시가 또 약할 때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중요한 고비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11월 6일 날 하루 움직였던 그 변동점에서 움직일 건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저평가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건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중국 상해 지수하고 코스피 지수가 제일 저평가됐거든요. 그 저평가된 요인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표가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을 때 시장에 돌파할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결국에는 셧다운 우려감, 이 부분이 합의됐다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죠. 특히 PPI가 상승이 둔화됐는데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하지만 마찬가지에 지금 미국 시장도 전고점 돌파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금 금융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고 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가 3대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고점을 목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 쉬어가는 그러한 과정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자, 오늘 보면 업종별로 보듯 대부분 다 좋은 상황을 보였어요. 반도체, 암호화폐가 또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미디어 섹터들이 낙폭 과대해서 이제 반등 나오는 것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와 전기 수소차, 헬스케어, 반도체까지 강세를 보였고, 약세를 보면 원유라든가 IT 소프트웨어, 철강 쪽이 약세를 보였고요. 자, ETF에서 보면 인공지능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 다음에 가상화폐가 보면서 블록체인이 강세를 보였고, 재생에너지와 헬스케어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 보안과 원유 섹터들이 이제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고, 자, 일본 역시도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감과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마감했지만 여전히 직전 고점에 매물대가 있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를 기록했다는 거,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역시도 이제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고점대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자, 중국을 보면 이제 10월 산업 생산이 4.6% 증가되면서 지난 4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동성 장기 집권 MLF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1조 5천억 위안에 대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자, 이 부분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갖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자, 국내를 보면 이제 UBS 오버에서 내년도 3월달 금리 인하할 거다. 그리고 미국의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외국인 금융 투자들 매수 확대되면서 상승폭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대출이 급증한 그런 부분인데 코픽스 금리를 연동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내 같은 경우는 연체율 증가와 은행권의 부실채권 증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서 어제 공매도는 외국인들 기관들 400억으로 약 60%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1,300원 80전으로 1,300원 이탈을 목전에 앞두는 그런 모습인데, 여회 시장에서는 오히려 소폭
1304원 79전으로 원화가 약세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오늘 1300원 이탈한다면 지난 11월 6일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고 1300원 돌파쯤 하향 이탈하지 않으면 고점 매물 부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어제 외국인들 5,500억 순매수하면서 누적 2조 700억 매수를 보였어요. 특히 주목할 것은 어제 금융투자가 1조 1000억 매수하면서 2조 6천억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투자들 매매 행사 아시죠? 매수의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매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와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을 지켜보면 지수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려주고 싶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도 외국인들 5천억 순매수하면서 1조 7,700억, 코스닥에서 1,515억 순매수하면서 8,724억 매수 확대를 보였거든요. 모처럼 만에 거의 4개월 만에 현선물 동시 매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거래대금은 코스피 9조 3,300억으로 46% 증가했고 자, 코스닥은 7조 7,900억으로 29%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시장의 강세장일 때 거래 대금보다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고점 돌파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과 그다음에 CMA 쪽으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켓머니 펀드로는 어제 하루에 5조 이상 빠졌다가 2조 3,400억 유입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마켓머니 펀드 나갔던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단기 대기 매수는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이 고점을 돌파할 거냐 돌파하지 못할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우리나라의 5년물 CDS거든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 국가 신용구도 위험을 나타나는 건데 자, 올 1월 3일에 55.53을 기록했다가 7월 31일 대비했을 때 25.5로 국가 부도 위험 프리미엄이 54%나 감소했어요. 자, 그러면서 7월 대비 10월 27일에는 44.09까지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매도를 보였죠. 그러다가 10월 이후로 11월부터 크레딧 디폴트가 이렇게 급감했다라는 거예요. 10월 27일 대비 어제 기준했을 때 20.5로 하락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고, 자, 반면에 이제 코스피 상단을 돌파하려면 CDS 지표가 30 미만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볼 때 미국은 직전 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이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자, 올 5월 19일에 69.76까지 급등을 했죠. 왜 그러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4월 23일 30.3 대비 130% 급증했어요. 긴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69.76까지 하락했거든요. 자, 근데 9월 23일 날 보면 이런 우려감들이 모두 해소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까지 급락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11월 15일 기준에서 봤을 때 51.76까지 156%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금리는 채권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체율이 증가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 시장 역시도 전고점 매물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런 요인들로 보면 먼저 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것도 월봉으로 보면 3개월 하락했던 폭들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일본 역시도 4개월 조정받았던 거를 이번 달에 강하게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중국 상해 지금 3개월 하락했던 거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상해 지수도 이제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괜찮다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데, 자, 그럼 코스피를 보면 어떨까요? 코스피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마찬가지로 3개월 하락했던 폭이 지금 10월 달 거는 회복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더라도 일본이나 다우나 하락했던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데 북미하고 중국은 미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시장이 이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분자 P3단이라고 했잖아요. 환율 1,600원 간다고 강하게 얘기했던 기자분은 지금 그 기사에 대해서 AS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불과 일주일 전에 코스피 2,000 깨진다라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새벽에 나온 것은 자 11월 코스피 2,700 간다. 일주일 사이에 시장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글을 써야지 즉흥적이고 생각나는 대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온다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감안해 봤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스피를 봤을 때 시장은 겁내지 말자라고 했어요.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지난 여기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피를 봤을 때도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자, 지난 금요일 날 하락했을 때도 뭐라고 했죠? 바닥권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보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거품 물고 상승을 논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를 돌파할 만한 모멘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 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여전히 반도체하고요.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게임 콘텐츠,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가장 큰 우려 요인들이 해소됐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들이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을 때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이제 원화가 1,300원 미만으로 간다면 결국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내수 관련주들도 부각받을 수 있고 미디어 콘텐츠 이런 것들 낙폭이 컸던 섹터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점에서는 이런 쪽 우리가 매수 쪽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행사를 보면 SK 테크 서밋이 있어요. 여기서도 클라우드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 자 이런 쪽이 주요 이슈가 되고 또 지스타가 예측되죠. 그동안 게임즈들이 지난주에 강한 반등 보였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게임즈들이 오늘 반등 나올지 보고, 자, 공교롭게도 국제 OTT 포럼이 오늘 있는데 미국 시장이 미디어 콘텐츠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 역시도 미디어 콘텐츠들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략하게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카카오 두 종목 볼까요? 이수페타시스는 HBM3는 3년 동안 공급을 못 따라가잖아요.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는 3분기, 4분기는 실적 부진이에요. 실적 이슈는 있지만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목표 주가를 36,500원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구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낙폭이 컸던 상황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죠. 그래서 47,000원을 이탈한다면 일단 매도하고 다시 43,000원 선에서 기다리고요. 47,000원 지지한다면 우리는 55,000원 직전 고점까지 도전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로봇이에요. 원래는 금요일까지 로봇 관련 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선반영됐거든요. 오늘 기사를 보면 대기업이 관심 쏠리는 M&A 시장 풍풍 기대감이 된다. 자, 그다음에 내년도
내년도 역시도 로봇 산업은 성장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 우리가 볼 건 로봇 관련주를 봤으면 좋겠어요. 뉴로메카라든가 SBT테크라든가 로보티즈 이쪽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M&A 기대감이 있는 거는 뉴로메카겠죠. 그래서 조정받는다면 32,800원부터 시초가 어제 시간에서 33,700원 끝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매수하시고 손절은 31,400원 이탈 목표가는 직전 고점 41,000원까지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뉴로메카 말씀해 주셨고요. 다냐쌤께서는 10시부터 4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냐쌤과 함께 했고요.